자, 당분간 금융주는 접근 금지다 그러시는데 저는 KB는 4대 금융지주는 반대요. 4대 금융지주는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 지금 주봉상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이렇게 박살 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4대 금융지주는 뭘로 돈 버는데? 4대 금융지주는 뭘로 돈 버는데? 4대 금융지주는 PF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냐? PF 비중은 주로 증권사입니다. 물론 증권사랑 어디랑 연동이 돼 있어? 은행이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얘가 박살나면 얘도 박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말했죠. PF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누가 온다? HUG.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돈을 여기다가 핵심으로 찔러주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죠. 건설사는 못 올라가. 왜? 싸게 팔아야 돼. 부도나지 않을 만큼만 팔아야 돼. 증권사 역시도 이것 때문에 후들후들 부들부들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애들 우량해가지고 모든 애가 구제를 받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나 건설사는 구조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신에 증권사의 위기가 은행으로까지 번질 거냐? 이건 우리가 물음표를 좀 껴야지. 은행 무너지면 진짜 우리나라 골로 보내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금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은행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이거야. 대출이 줄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가장 큰 돈의 무브는 이거지. 예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예금과 대출에서 균형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거는 은행 기준에서는 이거는 지출이고요. 이건 비용이지. 예금을 맞고 내가 이걸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는 대출을 내가 해준다라는 건데 이 대출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지출과 이익 중에서 이익이 감소한다라는 거지. 이러니까 은행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것도 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최근 2022년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작년까지 뭐 있었는데 작년까지 영끌 있지 않았어요? 영끌 마통 다들 있지 않았나? 작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은행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는 영끌이다. 변동금리 영끌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거든. 말 그대로 이거지. 변동금리 영끌이었다. 그리고는 금리가 올라갔잖아. 2022년이 되면서 대출이 줄어든 거지. 2021년까지는 저금리다 그러면서 변동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금리를 존내 끌여가지고 영끌해가지고 그건 기준금리 올라가고 내년 되면 박살난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 뒤진다 이랬는데 다 영끌해서 집 샀지. 제 아는 동생도 지금 대구에 12억인가 주고 아파트를 샀어. 대구에 아파트를 12억을 주고. 얼마 전 뉴스에서 고정금리 전환해준다고 나왔다. 4억 미만의 주택만. 아니 그러니까 10억 넘는 아파트를 작년에 존내 샀다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대구 12억이면 몇 개 없다. 그 몇 개 없는 신축을 샀다니까 신혼부부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 생각해봐요. 거기에 대출이 얼마일까? 내가 알기로 대출이 8억인가. 난 인천에 사서 방품하고 싶어. 8억인가 들어서 그러니까 대출 8억 끼고 7억인가 8억 끼고 샀거든. 잘 벌겠지 공무원입니다. 연봉 제일 안 오르는 공무원이야. 마포 삼성 레미안도 이번에 15억 하던 게 8억 거래되어서 난리 났다니깐. 근데 마포 레미안은 솔직히 그건 가족 거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하나하나 다 까봐야 되는데 일단 호가가 박살나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가 주민등록 제도가 좀 약하고 국경이 다른 나라랑 붙어있고 이러면은 은행들 이런 일 있을 때 박살날 수 있어. 왜? 다들 미리국 가고 국경 넘어가고 아니면 주 넘어가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미국 보면은 있잖아. 그럼 여러 가지 여권 들고 막 이렇게 사회보장번호 이런 거 막 없고 막. 근데 우리나라는 지문 찍으면은 얘가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부모님이 뭐 하시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군대는 언제 갔다 왔고 무슨 병과고 군번이 뭐고 의료보험은 어디고 다 나와. 우리나라는 다 나와. 우리나라는 좁아. 우리나라는 국경을 못 넘어가.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거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든 갚아 이걸. 그러니까 이 연끌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뭐 회생을 한다든지 이래서 갚든가 그게 아니면은 꾸역꾸역 갚든가 그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갚든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뭐 퇴직금을 땡겨서 갚든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 안 갚으면 못 살아. 그게 우리나라잖아. 회생 한번 들어가면 이거 5년 10년 동안 진짜 개박살나거든 인생이. 우리나라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게 많은데 지금 3% 아침에 KB의 김영권님 쇼컷 잘 어울리는 그분이 우리나라 뭐 이자 관련돼가지고 이자 비용 관련된 분석해가지고 한번 보고서 내셨더만. 얼마? 따블 70조. 지금 연간 이자 비용 70조. 김효진 연구원님. 저 이 숫자 보고는 야 은행은 박살 안 나겠네 싶었어. 연간 이자 비용이 지금 70조가 넘어요. 70조가. 80조야. 70몇 조라던데.
하여튼 더블 났어. 더블 작년 대비. 은행은 개꿀이야 지금.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해서든 낸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도 해주는 게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아니면은 만기 연장해준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 계약을 맺은 이런 그 대출 보신 분들 아시잖아. 보통 대출 냈을 때 내가 3억을 대출 내고 여기에 내가 이자 비용이 이렇게 10년 동안 거치 상환하는 동안 1억이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것을 퉁 때려가지고 원리금 이게 상환할 때 균등 상환할 때 이러잖아. 그러면은 10년간 이자 플러스 내가 3억 원금을 4억을 나누기 얼마? 120개월로 나누잖아. 이래서 이게 월 상환액이 된다고. 근데 뭐가 변동되고 있어요? 이 이자 비용이 변동돼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게 이자 비용만큼 올라가서 이게 더블이 나서 이게 2억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5억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20개월 이거를 월 상환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120개월 이걸 더 늘려줄게. 이걸 더 늘려줄게. 뭐야? 더 오랫동안 갚으라는 소리잖아. 그거잖아. 너네가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알고 그 계획을 짰으니까 그 계획을 존중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 올랐네? 25% 올랐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것도 25% 올려줄게. 그럼 30개월 늘어나지. 150개월로 연장해줄게. 그럼 150개월로 똑같이 내. 은행은 땡큐지. 이게 노예지. 자본주의의 노예. 은행은 문제 없다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낼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계획을 한 거니까. 그잖아. 근데 문제는 금리 더 올린다며. 더 올라가냐? 더 늘어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도망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돈의 8조까지가 다 등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도망 못 가지. 연좌제인데. 돈 빌린 건 연좌제인데. 그잖아. 그러니까 맨날 은행 욕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서민 어쩌고 얘기할 때마다 정치권이 맨날 은행 때리는 이유가 이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은행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의 근간이 자본주의니까 서민을 위해서 늘려드립니다. 서민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만기 연장해드리고 더 오래 갚으란 소리야 이게. 파산하면 그만이다. 파산하면 해보세요. 제 주변에 파산한 친구 있거든.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인터뷰도 가능하면 한번 해드릴게. 걔 진짜 5년인가 6년인가 걔 고생했어요. 지금이야 또 떵떵거리며 사는데 파산회생 다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해. 신용카드 없고 통장 없고 여행도 못 가고 파산 진짜 빡세요. 한번 해봐. 옆에서 지켜본 결과 와 나는 저건 안 해야겠다 싶더라. 가계부채 심해지고 1 금융 이용 어렵다. 는 리드코프 시그널 확인. 그건 테마주. 나는 진짜 그건 안 해야지. 들고 있는 건담을 다 팔아도 들고 있는 레고를 다 팔아도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돈 되는 걸 다 판다고 하더라도 난 파산 안 해. 당근을 존나 해가지고 돈을 갚아야지. 파산 안 돼. 와 그건 못 하겠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 부동산 이슈 때문에 내가 이걸 뺀다라는 거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금융권을 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그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차순이니까. 근데 국내 4대 금융사 여기는 터지면 안 돼요. 시스템도 터지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부도 지켜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가장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거의 60%, 70%, 80%에 해당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미 작년, 재작년에 금리를 엄청나게 낮을 때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갚더라도 대출이 다 갚아지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출 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예금 이거는 최선으로 본인이 뭔가 또 투자로 돌릴 수 있거든. 국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MMF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본 투자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손실 구조를 짤 거냐. 예금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 구조는 계속 매일매일 신규 예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금 구조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만들 수 있어요. 예금을 받아서 무조건 대출을 줘야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냐? 그게 아니야.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굴릴 수 있는 총알이 늘어나는 거고 기존의 대출의 이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부채가 다 터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뱅크런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대출 내가지고 본인이 집을 샀어. 런칠 거예요? 파산 신청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어떻게 해서는 이 악물고 갚을 거잖아. 그지 않나? 집도 안 팔리는데 팔면 지금 5억 10억 손해본다 그러는데 하다못해 20% 30% 손해본다 그러는데 1억 2억 날라간다 그러는데 팔고 갚을 거야? 그럴 거면 이미 주식 손절하고 이미 집 다 팔았겠지. 그지 않잖아. 어떻게든 갚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내수를 조진다고. 내수 시장을 조진다니까. 부동산 이자 갖고 은행에 돈 낸다고 내가 먹고 사고 입고 쓰고를 못해. 그러니까 내수 기업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KB금융에 대해서 혹은 4대 금융주주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PF 문제 때문에 증권, 은행, 건설, 주식에 패닉셀 나온다. 그러면 4대 금융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대 금융은. 그래서 4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금융사한테 이번 PF 이슈, 레고랜드 이슈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증권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건설사가 파산하면 증권사까지는 같이 쓸려갈 수 있어요. 뭐 정부가 살려주고 다른 뭐 대기업이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는 오히려 지주사가 있고 계열사가 있지. 증권사는 계열사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현대차증권, 뭐 하나증권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증권사가 있는데 뭐 삼성증권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없지.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LS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미분양이 터질 수 있는 건설사는 조금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사 레고랜드는 노이즈다.